네, 잔매거진 여름방학 특집 모의 면접 클리닉 2부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부는 2명의 우리 취업 준비생들을 대상으로 모의 면접 실시하죠? 네, 이 2명의 구직자들은요, 지금 같은 학교, 같은 학과 출신이긴 네. 한데 사실 면접의 경험이 거의 없는 맞습니다. 순수, 거의 순백의 상태인 친구들입니다. 면접 경험은 없지만 면접과 관련된 경험담 이야기는 주변에서 좀 많이 들었을 것 같은데요. 혹시 황당했던 면접에 대해서 이야기 들었던 거 기억나는 거 있을까요? 네, 흔히들 말하는 압박 면접이라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당황스럽고 힘들었다고 그런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요. 압박 면접. 본인은 받아보진 못했고 네, 아직 선배들로부터 오늘 아마 받아보게 될지. 네, 그리고 아라 양은 혹시 주변에서 들었던 황당했던 면접? 아, 네. 미국의 무역 수지 적자가 한국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영어로 말하라는. 그거 못했어요? 말 못했어요? 배드. 네. 오, 테러블 이러면. 네. 아, 여기서 또 수준이 나오네요, 태진 씨. 아무튼 그런 질문 좀 당황스러웠다.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어렵네요, 진짜. 네. 사실 질문이 좀 어려워서 당황스럽고 황당하다면은 뭐 그거는 이해할 수가 있는데 이런 경우도 있어요. 면접관들의 태도가 너무 좀 불편해서 기분 나쁠 수도 있거든요. 면접관들 또한 이 프로그램을 본다고 가정했을 때 지양해야 될 태도 뭐가 있을까요? 면접관들도요. 일단 중견기업 이상 되면요. 면접관을 체크하는 사람들이 또 있어요. 실제로 이 면접도 하나의 인사 고과에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면접하는 사람도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 나름 그 회사에서 잘 나가는 엘리트들 그런 사람들한테 이걸 맡기거든요, 보통. 왜냐하면 구직자들한테 회사의 얼굴이기도 하니까. 그래서 사실 이런 식의 좀 고압적이고 되게 기분 나빠요. 이런 거는 사실 찾아보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보통 이제 중소기업이라든가 좀 사장님이 찍 들어와가지고 갑자기 좀 그런 사장님도 있잖아요. 좀 함부로 하시는 분들 가끔 있잖아요. 아주 가끔. 그런 분들 때문에 약간 이런 말들이 나와 있는 건데 실제로는 이런 면접이 이루어지면은 저는 그 회사 자체가 그런 비전이 그렇게 좋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좀 인신공격적이거나 사람을 모욕하는 그런 것들은 실제로 대기업이나 중견기업 이상 되는 그런 데들은 사실은 거의 없는 거라고 생각하시고요. 구직자들이 여기에 대해서 너무 겁먹어하면서 가시는데 사실은 별로 그렇게 많은 스타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좀 마음을 놓으시고 가셔도 되고요. 이런 부분들은 뭐 따지고 드는 건 괜찮습니다. 논리적인 건 괜찮은데 사람에 대한 모욕감이라든가 그 사람을 공격하는 쪽으로 안 가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어요. 그 면접관님한테 얘기하자면. 우리 홍 쌤도 뭐 면접관 분들이 조심해야 될 자세가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요즘 뭐 구직자들이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기업은 갑이고 뭐 여러분들이 의리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좀 인류 기업들은 여러분들 정말 편안하게 해주세요. 그다음에 여러분들 힘들게 노력하고 지금 고생하고 있는 것도 임원분들도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아까 이 대표님 이야기했지만 소수의 몇몇 기업들이 뭐 예를 들어서 뭐 성적인 좀 그런 차별적인 발언을 한다든가 또 그냥 반말도 너무 많이 쓰시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여러분들이 나이가 어려서 뭐 그렇게 진행을 하는 기업이겠지만 그런 기업은 당연히 또 좋은 인재를 받을 수 없을 거고요. 그러다 보면 당연히 또 도태될 겁니다. 그래서 혹시나 방송 보시는 임원분들이라든가 기업체에 계신 분들이 있다고 하면 구직자들이 다소 좀 부족해 보이더라도 인격적인 부분에 대한 그런 건드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2부 모의 면접 시작해 보도록 할 텐데요. 역시나 모의 면접의 바탕은 두 학생이 실제로 저희에게 제출한 자소서가 되겠습니다. 잠시 좀 제가 실례 좀 할게요. 빽빽하네요. 자기소개서를 지금 굉장히 많이 적어주셨거든요. 그리고 우리 또 대표님과 우리 홍기찬 쌤께서 체크를 많이 해주셨는데 어떤 질문 하실지 대략 답이 나오시나요? 어떻습니까? 네, 뭐 답이 나오는 데다가 지금 딱 굉장히 자세하게 썼어요. 역대. 사실 그렇게 긴 건 아니지만 역대 가장 자세하고 그런 자소서다라고 평가할 수 있는데 그래서 트집 잡을 것도 많더라고요. 오히려 자세하게 썼으니까. 좋습니다. 긴장됩니다. 자소서본. 그러니까 지금 금융권 자소서 같은 경우에는 분량이 좀 길어요. 그러니까 지금 긴 기업들이 한 8,000조 가까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자소서를 솔직한 이야기로 임원분들이 그 자리에서 막 정독하진 않으세요. 왜냐하면 그분들 입장에서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속독하게 되거든요. 그 과정들 속에서 내가 어떤 질문들을 받을까.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예상 질문 리스트를 뽑을 때 그 관점에서 나의 자소서를 제3자적인 관점에서 좀 고찰하셨으면 좋겠어요. 일단 뭐 그런 내용들도 제가 질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모의 면접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아라 학생의 면접을 시작하도록 할게요. 앞쪽에 면접 의자로 이동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주부터 저희가 면접 의자를 또
또 엄청난 제작비를 들여서 준비를 했기 때문에 진짜 실제 면접 같은 분위기 아마 느끼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예, 시간 관계상 저희가 각 학생에게 전문가분들이 한 3가지 질문씩을 네. 드리게 되겠습니다. 그에 따른 답변을 성실하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조아라 학생의 모의 면접 시작해 볼게요. 저거 앉았으니까 약간 벌칙 기자 같은 느낌도 좀 드는데요. 네, 자소서 보니까 그 KB 국민은행 썼잖아요. 네. 귀하를 인턴으로 채용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라고 했는데 타인을 돕고자 하는 마음이 강해서 뭐 사실 봉사활동 이렇게 한 적이 있다. 뭐 이렇게 썼잖아요. 그러면 제가 이제 국민은행 치면은 우리 은행이 타인을 돕고자 하는 사람이 강하니까 인턴으로 채용해야 되는 거예요? 아라 학생을? 네. 행원은 고객들을 위해 항상 봉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삼성증권에서 했던 그 청소년 봉사활동을 통해 이런 마음을 더 키우고 발전시켰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거는 일종의 태도에 대한 문제인데 뭐 은행원이 그렇게 가진 태도는 좋죠. 역량상 장점은 뭐예요? 역량상 장점은 저는 금융 자격증을 준비하면서 금융에 대한 지식도 많이 길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객들께서 잘 모르시는 금융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드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은행권 지원한 사람 치고 자격증 안 한 사람 거의 없잖아요. 네. 그럼 굳이 자격증 똑같이 갖고 있는 사람에 비해서 우리가 아라 학생 뽑아야 되는 이유가 뭐냐는 거죠. 네, 저는 독어동문학을 전공했습니다. 그 독어동문학이라는 게 독일어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남들과의 커뮤니케이션 능력도 개발할 수 있는 그런 전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고객들에게 좀 어려운 금융 지식에 대해서 좀 더 쉽게 설명해 줄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독어로요? 독어로는 아니지만 이렇게 커뮤니케이션 능력이나 그런 부분에서 좀 더 말을 쉽게 설명해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렇다면 제가 독어로라고 하는 건 약간 농담인데 네. 프랑스어, 뭐 스페인어 배운 사람, 영어, 국어 배운 사람들은 다 그런 장점이 있는 데다가 오히려 쉽게 설명하면 국문과가 더 나은 거 아니에요? 그런 것이 나의 장점이다라고 한다면? 네, 그렇게도 볼 수 있으시지만 저는 또 이제 번역이나 그런 통역 수업을 들으면서 좀 어려울 수 있는 말들을 쉬운 말로 바꾸는 연습도 많이 했습니다. 제가 지금 핵심만 얘기해 드릴게요. 핵심만 물어보는 건데 지금 나는 뭘 했기 때문에, 난 이걸 배웠기 때문에, 난 이런 것에 속해 있기 때문에 내가 장점이라고 하는데 그거 말고요. 안 배웠더라도 나만의 장점, 진짜 나의 어떤 역량적인 나의 장점, 이게 뭐라고 생각해요? 저는 평소에 남들을 잘 챙기고 꼼꼼한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남들이 하기 싫어하는 일이나 그런 것들을 나서서 제가 그 부분들을 채워주는 역할을 많이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직무를 다른 동료들이 피하더라도 제가 그 부분을 채워줄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잠시 숨 좀 고르시고요. 홍기찬 선생님의 질문 이어가겠습니다. 조아라 씨 자소서 보니까 이 시중은행 대학생 지점장 이력이 보이네요. 네. 구체적으로 어느 은행에서 했던 거고 그 업무 진행하면서 뭘 배웠어요? 저는 신한은행 S20 스마트존이라는 그 스마트 브랜치에서 대학생 지점장 활동을 했습니다. 저는 그곳에서 이제 대학생을 상대로 마케팅 활동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과 소통을 했고, 그리고 거기서 이제 또 지점에서 직접 근무하면서 고객들에게 이제 지점 안내 등과 같은 그런 일반 은행에서 하는 일들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 은행에 들어가서도 고객들께 좀 더 이렇게 편안하게 그 이력을 살려서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그 지점에서 근무할 때 조아라 씨가 이건 좀 너무 힘들었다, 개인적으로 좀 힘든 점이 있다면 뭐가 힘들었을까요? 네, 제가 일했던 지점은 홍익대 입구역에 있는 지점이었는데 많은 분들이 왔다 갔다 하시고 유동인구가 높다 보니까 좀 되게 와서 이렇게 좀 무리한 요구를 하시는 경우가 계셨습니다. 그 안에 있는 무언가를 주면 안 되는 걸 무언가를 달라던가 그런 경우가 많았는데, 그럴 때마다 이렇게
그분들을 다시 설득해서 돌려보내는 그런 점들이 굉장히 어려웠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아라 씨는 신한은행 경험도 있으신데 우리 KB를 선택한 이유는 뭐예요? 네. 제가 신한은행 활동을 했지만 KB국민은행은 그런 제가 했던 스마트 뱅킹 같은 부분에서 더 먼저 실천했고 그리고 어떤 부분에서 항상 금융권을 선도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금융인재로서 그런 항상 선두에 서 있는 KB국민은행의 사원이 되고 싶어서 지원했습니다. 네, 됐습니다. 네, 여기까지 조한 학생 자리로 들어가 주시고요. 네. 쉽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면접 경험이 없는 거에 비해서는 그래도 비교적 막힘없이 이야기를 잘했던 것 같은데요. 일단 두 분의 총평을 좀 간단하게 들어봐야 될 것 같네요. 대표님부터요. 아라 학생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원하는 답이 끝까지 안 나온 것 같아요. 계속 아예 드러내놓고 이걸 얘기하라고 했는데도 뭐냐면 지금 여기 자소서에는 자신의 태도상 장점에서는 분명히 나와 있는데 내가 왜 다른 사람에 비해서 인턴을 뽑혀야 되는지 역량상 어떤 점이 뛰어나니까 뽑혀야 되는지 없어서 그걸 얘기해달라고 계속 했는데 그런 부분이 결국 나중에 어떻게 갔냐면 그 굳은 일도 마다하지 않는 저의 성격 때문에 해서 다시 태도상으로 갔다는 얘기죠. 근데 사실 여기서는 역량상이라면 뭐 남들보다 문제 해결력이 뛰어나다든가 분석력이 뛰어나다든가 일적인 걸 처리할 때 어떤 역량 쪽으로 가야 되는데 자꾸 태도적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이제 분류가 안 돼 있어요, 머릿속에. 나는 일을 할 때는 이런 점이 정말 장점이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발견하고 그런 것들을 어필할 수 있는 어떤 표현법을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홍기찬 쌤은 어떻게 보셨어요? 처음 하신 분 치고는 잘하신 것 같고요. 근데 제가 우선 좀 우려스러운 부분은 이거 행원 뽑는 거잖아요. 그렇죠? 본인은 그리고 객장에도 있었잖아요. 그 객장에 있을 때 그 선배들이 고객들을 대응할 때 그 표정이라든가 말투 뭐 이런 것들을 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보다는 조금 더 밝은 표정으로 면접을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거는 금융권 지원하는 구직자들한테는 기본적인 기본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야기를 조금 더 본인 입장에서는 좋게 이야기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신한은행은 그게 문제가 아니라 전공을 뛰어넘어 금융권에 대한 제 간접적인 경험을 하기 위해 오프라인으로 또 온라인으로 어떠한 경험을 했다. 앞선 초반에 나왔던 내용들을 본인은 강점화시켜서 이야기할 수 있었을 것이고요. 두 번째 관련돼서 뭐 힘들었던 점은 뭐냐. 저는 그 얘기는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은행에서 뭐 거기서 내가 뭐 대단한 금융 지식을 배웠다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 어차피 뭐 인턴 수준일 테니까요. 현장에서 업무를 진행하다 보면 정말로 다양한 세대 계층 색깔의 고객들을 응대하게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초면에 좀 쉽지 않았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이거는 그 부정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그 경험을 통해서 내가 해당 직무를 잘 수행할 수 있는 본인의 강점이 될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힘있게 그런 부분들을 이야기했으면 좋겠고요. KB로 방향 전환한 이유는 이제 좀 산업 분석이라든가 기업 분석이 더 되셔야 될 거예요. 요거 하나만으로는 그분들 입장에서는 왜 국민은행을 선택하게 됐는지에 대한 설득이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준비하셨으면 좋겠어요. 면접을 잘 볼 수 있는 가능성이 보였기 때문에 이렇게 또 친절하게 조언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어땠어요? 많이 긴장됐죠? 네, 많이 긴장됐습니다. 그래요. 어떤 질문이 제일 어려웠어요? 타 은행 활동을 했는데 왜 우리 은행에 지원했는지 그 부분이 제일 어려웠습니다. 네, 좋습니다. 어쨌든 면접 경험이 없는 거 우리 대건 학생도 마찬가지인데 지금 굉장히 좀 떨리고 있을 것 같아요. 네, 지금 앞서 하신 그 면접을 보면서 저도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걸 물어보실지 지금 자소서 지금 다시 한번 읽어봤고요. 마음 편히 가지시고요. 네, 좋습니다. 그럼 이어서 현대건 학생의 면접 모의 면접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면접 의자로 이동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과연 현대건 학생은 준비했던 만큼 성실하고 또 차분하게 자신의 실력을 뽐낼 수 있을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네, 자 그럼 이제 역시 세 가지 질문씩을 각각 받게 되겠습니다.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면 되겠고요. 현대건 학생의 모의 면접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기대를 가지고 왔는데 그러나 자기소개서가 지금 두 개로 됐잖아요. 자기소개서, 지원 동기 이게 두 파트잖아요. 자기소개서의 두 번째 파트가 저는 항공사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안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요 단락 있죠. 이게 건 6, 7단락 되는데 도대체 무슨 소리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 안전이란 게 그 항공사에서 제가 생각했을 땐 가장 큰 이슈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안전을 위해서는 여러 가지 요소가 필요하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 중에서 이제 꼼꼼하게 체크를 하고 그 앞으로 미래에 발생할 문제를 미리 사전에 예방하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된다고 가장 우선적으로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언급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이 우선돼야 된다라고 끝나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항공사인 나한테 알려주는 거야? 이게 지금 말하자면 되게 무슨 항공사에 대한 설명처럼 이렇게 딱 되어 있고요. 네. 그렇게 하려면 지금 그런 점에서 난 이런 장점이 있다라든가 뭐 돼야 되는데 그런 게 없어요. 그렇죠? 예. 중국에서 경험했던 인턴 생활을 통해 저는 인턴 사원으로서 안전한 진행화가 될 수 있도록 도움이 되고 확신합니다. 도움이 될 것이다. 요거 딱 한마디만 있지 나머지는 항공사에서 안전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쫙 늘어쓰고 있어요. 항공사한테 왜 그걸 설명하고 있죠, 지금? 그러니까 이걸 쓴 의도가 뭐냐고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예. 저는 여러 가지 항공사에 지원하는 사람이 여러 가지 가치를 우선적으로 생각한다고 하는데 저는 그중에서 안전을 생각했고요. 직군 분야가 안전 관련된 분야가 있어서 이렇게 어필을 하고 싶었던 부분이었고요. 다만 제가 쓰면서 제 안전에 대한 생각을 좀 더 미처 더 언급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럼 못한 부분을 물어볼게요. 그냥 질문을 할 테니까. 네. 안전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럼 본인이 이런 안전을 어떤 식으로 기여를 해가지고 안전한 항공사를 만들 것인지에 대해서 본인이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도 좀 설명을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항공사에서 안전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하는 것 중에서 하나가 항공기 체크나 이렇게 인력 점검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운항기 체크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서 그래서 기술 쪽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두 번째 분야에 대해서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정시에 운항하고 승객들과 화물을 정시에 출발시켜서 정시에 도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게 안전이라고 또 생각을 합니다. 그중에서 가장 필요한 부분이 제가 생각했을 때는 항상 체크하고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려고 노력하고 자기만의 회사의 리스트도 있지만 자기만의 프로세스를 갖고 더 노력을 해야 된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이전에 인턴 생활을 통해서 보여드렸던 모습에서 그 부분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현대건 지원자의 모임에 좀 함께하고 계시고요. 계속해서 홍기찬 면접관의 질문 이어가겠습니다. 현대건 씨는 이름이 참 좋네요. 네, 현대 가셔야 될 것 같은데. 여기 보니까 저 해외 인턴 이력이 보이네요. henkel에서는 굉장히 기간이 긴데 인턴 기간 동안은 구체적으로 무슨 일 했어요? 일단은 탤런트 매니지먼트 팀이라고 해서요. 한국에서 봤을 때는 인재개발원 같은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그중에서 안에서 이제 여러 가지 트레이닝 프로그램이나 아니면 직원들 대상으로 평가하는 프로그램이 있었는데요. 거기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계약이나 아니면 이제 대금 지불이라든지 외국에서 아무래도 거기 중국이 아시아 퍼시픽 본부다 보니까 아시아 각국에서 사람들이 왔습니다. 그래서 비자 문제 같은 것도 제가 주도적으로 해서 그분들이 무사히 트레이닝에 참석할 수 있게 제가 지원을 했습니다. 업무 진행은 사무소에서는 일하실 때 중국어로 하셨어요? 뭐 독일어로 하셨어요? 영어로 하셨어요? 일단 기본적인 언어는 회사 기본적인 언어는 영어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계속 중국어를 조금씩 공부하고 있었는데요. 그래서 어학연수 통해 가지고 중국어 실력이 어느 정도 돼서 그래서 업무에서 중국어 사용한 경우도 있었고요. 그러면 현대건 씨는 이렇게 항공사를 선택하게 된 이유는 어떻게 돼요? 일단 자소서에서 제가 밝힌 바와 같이 항공사에 대한 관심이 처음 큰 마음을 겪었던 때가 제 해외 파병 생활이었습니다. 그때 해외 파병 생활 때 가장 저희한테 필요했던 게 의식주 3가지였는데 모두 다 항공을 통해서 저희한테 왔고요. 그리고 이제 귀국할 때도 그 자리에 항공기라는 그런 교통수단이 있어서 그래서 그때부터 큰 관심을 갖게 됐고 그리고 귀국해서는 해외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항공기에 대해 중요성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봤고 항공사에 대해서 더 이제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
네, 여기까지 현대건 지원자의 면접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고요. 좀 저 자리가 쉽지 않은 자리입니다. 그렇죠? 그래요. 그래도 생각보다 오늘 학생들 꽤 잘하지 않았나, 선방선전하지 않았나 싶은데 어떻게 보셨나요, 대표님? 저는 그러니까 개인적인 역량은 참 뛰어나고 경험도 많이 한 지원자인데 다만 내가 이게 진에어라는 입장에서는 저 사람이 진에어를 준비한 사람인가라는 의문은 좀 있어요. 그러니까 항공에 관해서 뭐 계기라든가 이런 것도 그냥 항공기를 보고 타게 됐고 이런 뭐 접했으니까 그런 거고 지금 그 안전이나 이런 것도 거기서 내가 어떤 것을 어떻게 담당해서 어떻게 향상시키겠다는 그런 구체적인 플랜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진에어에서 나의 역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생각해보지 않았다는 느낌이 되게 강하거든요. 그런 느낌이 되게 아쉬웠습니다. 그래요. 네. 홍기찬 쌤께서 어떻게 보셨나요? 저는 우선 그 현대건 학생 이야기했던 태도나 뭐 자세는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근데 오늘 한번 집에 가서 방송 한번 다시 보시면 좀 어깨는 좀 더 펴주셔야 돼요, 남성분들은요. 그다음에 안전직무라고 해도 항공의 속성상 고객들과의 대응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좀 당당한 모습으로 면접 보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그게 좀 아쉬웠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행켈이 그러니까 결국 아시아 지부지만 뭐 중국에 어딘가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은 진에어 입장에서는 저가 항공사이기 때문에 중국 노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독일어를 전공했고 하지만 또 글로벌 회사에서 인턴 경험을 쌓고 또 우연치 않은 기회로 제가 예전부터 꿈꿔왔던 중국 시장에서의 업무 경험을 쌓았습니다. 그러면 진에어는 앞으로 중국을 기점으로 또 글로벌 시장에 나아갈 수 있는 항공사로 성장해 나아갈 것인데 저는 그런 좀 성장에 도움이 될 만한 이력을 차근차근 준비해 왔으니 나를 뽑으면 쓸만할 거다. 결국 이런 식으로 좀 느낌이 흘러갔으면 좋겠거든요. 그러니까 내용들이 노출될 때 결국 여러분 면접장에서 여러분들이 받게 되는 질문들, 그 질문들 속에 여러분들이 어필하셔야 되는 건 그 회사가 나를 뽑아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그 내용이 나와야 돼요. 안 그러면 여러분들 뽑을 이유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조금 더 갈무리해서 발언하시면 지금보다 좋은 결과 얻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어땠는지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네, 사실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을 이 이력서랑 자기소개서 쓸 때 생각을 했던 부분이고 최근 이 회사가 중국 노선을 많이 이제 운항할 예정이고 대형 항공기도 들어온다 이런 얘기 들어서 저 얘기를 생각하고 있었는데 막상 저 심판을 머리가 하얘지죠. 그래서 생각이 안 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못 드렸던 부분에 되게 아쉽습니다. 그래요. 그 아쉬웠던 부분들을 잘 보완한다면 정말 실제 면접에서는 훨씬 더 좋은 결과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아쉽지만 이렇게 해서 모의 면접 클리닉 시간에 좀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 코너의 성패는 바로 이제 여러분들의 참여에 달려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주인공이고요. 여러분들에게 참여 방법 지금부터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아주 간단해요. 그렇습니다. 어렵지가 않은데요. 방송을 통한 모의 면접을 경험하고 싶은 분들은요. 저희 하단에 지금 고지가 되고 있습니다. 이쪽 연락처를 통해서 접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기다리겠고요. 오늘 함께해 주신 네 분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오늘 방송은 여기서 끝나지만 방송과 관련된 정보들은 다시 한번 얻을 수 있는 곳이 있죠. 네, 한국직업방송 홈페이지 worktv.or.kr로 꼭 들어가 보셔서 다시 보기 오늘 놓치신 분들 꼭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자, 변하지 않는 잔매거진의 매력 다들 알고 계시죠? 오늘보다 내일 더 재밌어질 잔매거진, 내일의 시간도 많이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즐겁고 힘나게 일하는 대한민국을 위해 여러분의 잔매거진은 계속됩니다. 쭉!